포토들이 짐을 안 꾸리는 거예요. 무슨 축제가 있대요. 그래서 내려가야 된대요. 그래도 가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 짐 놓고 내려가거든요. 탈레반이라 불리는 그 사람들이 파키스탄에 탈레반 있죠. 그죠? 외국인들을 다 죽였어요. 어. 좀 쉬었다가 나중에 생각 안 날 때 가려고. 생각 안 날 때. 귀만 있으면 떠날 수 있는 세계 여행 여행교회 간증 집회. 탁피디의 여행수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 오늘 사람 진짜 많이 왔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지난번에는 요 느낌이 아니었어요? 요 느낌이었는데 좀 더 오늘이 좀 더 활기차네요. 역시 좋네요. 그 저기 고인물이 있고 없고가 다르지. 그렇지. 탁필이 빈자리가 뭐 느껴졌습니다.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뭐 김태형이랑 재밌게 잘 하더만. 재밌게 잘 했는데 네네네. 뭔가가 진짜 빠진 느낌은 있었죠. 탁피디와 영수가 탁피디가 없잖아. 그러니까 주재료가 빠진 느낌. 뭐 그런 주재료. 그렇죠. 네. 탁피디 여행수다에서 주재료를 담당하고 있는 탁피디고요. 네. 네. 저는 뉴질랜드 가서 몸무게 또한 2kg 빠지고. 아하. 네. 축하드립니다. 다른 것보다 이제 여행의 야성이 좀 많이 살아났다. 좀 그런 자각을 하고 돌아온 것 같아요. 어떤 와일드한 여행을 또 하면서 길에서 느끼는 요 맛 요런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도 이거 얼마 안 남았는데 하는 생각도 좀 했어.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게 얼마나 남았을까 이런 거. 그러니까 캠퍼밴 여행이라는 게 몸이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절묘하게 중간인데 이게 맞아. 정말 호텔에서 하는 여행, 호텔 이렇게 패키지로 하는 여행과 그다음에 이제 날마다 텐트 치고 자는 여행의 정확하게 중간 지점쯤에 있는 거여가지고 몸이 안 힘들진 않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체력이 조금씩 달아. 역시 체력이다. 네, 체력입니다. 그 PT도 받으시고 체력 관리 많이 하셨잖아, 그래도. 그쵸? 그건 다 없어졌고. 왜 집에다가 헬스장을 차려놨던데 보니까. 그거는 이제 심리적 위안을 줄 뿐이지. 실제로 그거를 들었다 놨다 하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 어쨌거나 그냥 그래서. 집에 이런 걸 차려놨다는 게 어떤 나에 대한 익스큐즈를 가능하게 할 뿐이지. 네. 그걸 가지고 이렇게 딱히 열심히 하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거 치곤 너무 잘 갖춰놨더라. 네. 그렇긴 해, 그지? 네. 중년은 다 장비빨이니까. 네. 자, 여튼 그래서 뉴질랜드 잘 하고 왔고, 네. 올해 계속해서 여행을 이제 만들어갈 생각이고요. 그래서 또 다음 거 빨리빨리 발표를 해야겠다. 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복귀해서 다시 하는 그 공개 방송이니만큼 네. 좀 임팩트 있는 분을 모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연락을 드렸는데 게스트들이 임팩트가 없었나 그런 말을 하시는.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말 조심해 지금.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네. 이분도 정말 말씀을 되게 조근조근 하시는 거에 비해서는 엄청난 반응이 있었고 그렇죠. 이분 정말 다시 모시고 싶다. 저도요. 라는 그런 요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얼마 전에 제가 한번 그 요청을 드렸었는데 까였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책을 마무리하는 단계가 너무 바쁘셔가지고 집필 중이어서. 네,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책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책이 나왔기 때문에 따끈따끈한 신간과 함께 돌아오신 히말라야 전문 트래커, 히말라야 전문 여행 작가 거칠부 작가님을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칠부 작가님 나와주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앉으세요. 환영합니다. 네. 네. 또 조명이 화려한 조명이 우리를 감싸고. 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 이제 제가 그 히말라야 관련된 책만 5권을 썼는데 네네네. 그중 5번째 책이 이번에 나왔어요. 네. 한 달 전에 나왔고, 그래서 그냥 끝이에요. 그러고 있군요. 역시 이렇게 심플하고. 그냥 아주 그냥. 할 말만 7월에 나가니까 이제 트레킹 준비하고. 네네. 그러고 있어요. 이번에 나온 책이 영혼의 길, 부탄 히말라야. 네. 표지부터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 표지 사진이 그 부탄 그 소녀가 이렇게 앞을 이렇게 응시하고 있는 그 사진인데 저기 있는데 한번 가지고 와볼게요. 저기 저희가 중간에 휴식하고 그 아침에 출발하는데 네. 그 우연히 이렇게 뒤돌아봤는데 어떤 아이가 우리가 지나가는 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저 그 사람들 사진 잘 안 찍거든요. 네. 미안해서 그 카메라 들이대는 거가 실례라고 생각해서 잘 안 찍는데 얘한테는 들이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 바로 꺼내서 한 번에 탁 찍은 사진이 이게 걸린 거예요. 근데 진짜 표지에 있는 그 소녀 사진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표지도 너무 예쁘고요. 이런 또 핫핑크. 그러니까 참 보면 제가 한 번도 가져보지 않은 색 이 색깔이에요. 저는 제가 가진 물건 중에 핫핑크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유일해서. 그런데 책을 또 가지셨어. 정말 큰 거를 또 이렇게. 그러니까 때로 보면 이렇게 사진도 진짜 되게 우연한 그런 맞아요. 시간에 굉장히 임팩트 있는 사진이 걸릴 때가 많아요. 맘 먹고 찍으려고 그러면 그런 게 또 아니지. 맞아. 그러니까. 맘 먹고 찍으면 저런 표정이 안 나오죠. 그렇죠. 자, 오늘 그래서 어쨌든 이 부탄 히말라야 관련된 이야기도 해주실 거고, 그리고 그 전에 사실 우리가 이제 히말라야 여행을 이제 처음 시작하셨을 때 이야기, 그리고 이제 네팔 히말라야를 막 돌아다니시던 이야기까지 하고 여행 그때 이제 여정이 끝났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사실 그 우리 거칠부 작가님의 어떤 히말라야의 지옥도는 그 뒤에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단련이 되시면서 점차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이제 히말라야로 떠나는 그런 여행을 꾸리기 시작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부탄 히말라야 여행까지 다녀오신 그런 이야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히말라야의 대략적인 개념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히말라야는 눈에 거쳐라는 이제 산스크리트어이고, 그러니까 히말이 이제 눈을 인 산 또는 이제 그냥 눈 뭐 이제 이런 뜻이고, 알라야가 위치하는 곳 해가지고 이제 눈이 있는 곳, 눈에 거쳐 뭐 이제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적으로 나눠 보게 되면은 그 인도 파키스탄 쪽에 이제 카라코람 지역, 그리고 이제 네팔 지역. 이제 네팔 쪽에 아무래도 굉장히 고산들이 많고, 그 고산들은 이제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이제 그 지역에 아무래도 몰려 있고, 이제 이런 지역적인 설명을 쭉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시다가 이제 네팔 히말라야 쪽에 먼저 이제 꽂히셔가지고 그쪽을 이제 쭉 걸으신 이야기까지 저희가 들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 히말라야가 지역별로 굉장히 그런 주는 느낌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다르죠. 네, 그렇죠. 일단 이렇게 사람들이 히말라야라고 하면 네팔 먼저 떠올리고, 그렇죠. 네팔에 있는 그 설산, 그게 대표 이미지거든요. 그런데 저도 사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팔 히말라야 횡단을 마치고 파키스탄도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파키스탄. 파키스탄 다녀오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파키스탄 다녀오면 네팔은 그냥 조금 심하게 얘기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껌이다. 그리고 파키스탄에 다녀오신 분들은 파키스탄만 또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팔을 먼저 경험하고도. 그래서 되게 궁금했어요. 특히 이제 대표 트레킹이 K2 트레킹이잖아요. K2 쪽의 트레킹 코스 잡으면 8,000m급 5개의 베이스 캠프가 모여 있는. 그렇죠. 그쪽에 뭐 그쪽으로 브로드 피크, 뭐 칸첸중가. 칸첸중가는 네팔하고 인도 사이에 있고요. 칸첸중가는 아니구나. 네네네. 아는 척하다가. 가셔브롬. 가셔브롬. 브로드 피크, K2 좀 떨어져 있지만 난가파르밭. 난가파르밭. 그렇죠. 그래서 그쪽 가면 이제 히말라야에 있는 빙하의 70%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70%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그 카라코람 쪽에 다 모여 있다고 해요. 파키스탄 쪽에. 파키스탄 히말라야 쪽에. 그래서 네팔에서 보는 빙하는 사실 모래인 빙하라서 모래나 이렇게 자갈, 돌로 덮여 있는 빙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길 걷고 있지만 그게 빙하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요게 모래인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또 우리말 모래와 되게 비슷하게 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말 아니었어요. 모래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말로는 빙퇴석이라고 하고요. 그걸 이제 영어로는 morain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모래를 이고 있는 뭐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상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빙하가 산사면을 깎으면서 쭉 내려오면서 함께
깎아낸 그렇죠. 그런 이제 자갈이나 네. 뭐 흙 같은 것들이 빙하 위쪽으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딱 봤을 때는 그냥 시커먼 자갈밭이 넓게 펼쳐져 있어. 근데 그 밑으로 이제 파보면 새파란 빙하가 그 밑에 들어있긴 한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서 봐서는 이게 빙하인 줄 아닌 줄 잘 모르죠. 저 ABC만 갔다 왔다고 그때 네네네. 말씀드렸어요. 네. 거기 가는 길도 그런 빙하가 있는 건가요? 거기에도 ABC 다 올라가서 그렇죠. 보면은 올라가서 그 가야죠. 밑으로 이렇게 모래인 섞인 그렇죠. 그런 빙하가 이렇게 네. 흘러내려가는 걸 볼 수가 있죠. 빙하를 가봤는데 지금 모르는 네.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대부분 모르세요. 그런데 네. 파키스탄 가면 네. 아 이게 빙하구나 이런 빙하들이 많고 그 극지방 제외하고 가장 긴 빙하 트레일도 그렇고 빙하들이 파키스탄에 모여 있는데 그 파키스탄에 5대의 빙하가 있거든요. 네네. 그 빙하들을 가서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활주로 같아요. 활주로처럼 이렇게 빙하가 흘러내리는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하얗고 평평해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 네팔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좀 모래인 빙하는 되게 울퉁불퉁하고 예 그냥 돌산을 넘어다니는 그런 느낌이 강한데 파키스탄에서는 새하얀 빙하 진짜 빙하를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다르고 그 다음에 첨봉과 설산과 빙하와 야생화가 함께한 와. 예 그러니까 저도 되게 처음에 놀란 게 네. 여기 난가파르밭이 보이는데 그 앞에 빙하가 크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걷는 길은 야생화 밭이었어요. 꽃이 오. 그 초록 밭을 다 덮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한 3,000m대였는데 저한테는 그게 되게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러게요. 빙하와 어떻게- 꽃을 왜 어떻게 빙하하고 야생화가 같이 있지? 그러게요. 그게 가장 큰 매력이에요. 네. 그리고 또 이 카라코람 지역이 네. 사실은 오히려 그 네팔 히말라야보다 유럽인들한테는 더 먼저 알려진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제 그 탐사대를 역시 조직해서 영국입니다. 보낼 때 아무래도 이쪽이 좀 더 서쪽에 있다 보니까 네. 이쪽에 좀 더 먼저 도달을 했고 아하.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그 K 붙어 있는 것들이 사실은 카라코람에 와서 발견한 그렇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두 세 번째, 번째, 네 세 번째 번째. 이런 식으로 예, 이제 예, 예. 그 기호를 붙였던 건데 그렇죠. 맞아. 아주 우연히 두 번째 발견한 봉우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아가지고 K2가 그 K2는 네. 그 현지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아무도 기억을 못하고 여전히 그 측량 기호 그 네. K2로 불리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네. 작가님 의상도 K2. 그렇죠. 근데 뭐 공식 모델은 아니신 거고. 네. 협찬 좀 해주셔야지. 이 그러니까 이 정도면 우리 거칠부 작가님 정도면은 진짜 K2에서 협찬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좋아야 아예 되는데. 그 생각 없고요. 네, 어쨌든 네. 그런 식으로 그 네팔과는 또 다른 네. 그런 좀 더 야생적이면서도 네. 여러 가지가 많이 조합되어 있는 네. 그런 매력이 있다. 네. 예,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인도가 사실 히말라야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네팔이 아니고요? 네, 되게 오. 모르시더라고요. 그게 네팔 같은 경우에는 8,000m급이 8개가 모여 있어서 네네네. 그 사실상 히말라야의 가장 이제 뭐랄까 하이라이트가 중심부죠. 네팔에 네네네. 모여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9개라고도 하는데 근데 한 개가 9개 아마 네네. 하나는 중국에 있는데 아. 그 네팔 국경에서 가까워요. 네네네. 근데 사실상 중국의 시샤펑마는 시샤펑마. 네, 네네네. 티베트에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거는 중국 거. 네네네. 그러니까 8,000m급이 있는 게 네팔, 그다음에 그 티베트, 그다음에 파키스탄 이렇게 네네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8,000m급이 없군요. 8,000m급이 인도에. 없어요. 있긴 없죠. 있는데 그게 그 시킴 지역에 그 칸첸 중간인데 네네네. 칸첸 중간은 사실 그 네팔하고 시킴 그 인도 국경 사이에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제 등반은 인도 쪽으로 못 하고 다 네팔 쪽에서만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 없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하나는 있는 거죠. 네네네. 예.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다크가 대표적인데 라다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삭막하고 황량한 그런 히말라야 모습을 가지고 있고 네네. 시킴 이쪽으로 들어오면 거의 부탄하고 비슷한데 거의 되게 울창하고 숲이 있고 정글도 있고 그러면 설산이 있는 그런 네네. 분위기가 네. 있고 그다음에 그 가로알 히말라야라고 해서 네팔 바로 옆에 네팔 서쪽 옆에 있는 게 있거든요. 그 히말라야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좀 울창하고 좀 섞여 있어요. 약간 네팔 비슷한 그런 히말라야고 그래서 히말라야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다채롭거든요. 그래서 히말라야가 어느 한 가지 모습을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히말라야가 그 설산만 또 히말라야가 아니고 황량한 사막 같은 히말라야도 있고, 그냥 꽃밭으로 이루어진 히말라야도 있고, 정글의 모습도 있고, 그냥 3-4천 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주민들이 사는 그런 히말라야도 있고, 그래서 히말라야는 딱 뭐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되게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네팔 그 히말라야에서 웬만큼 이제 자신감을 얻으신 다음에 이제 파키스탄 히말라야의 매력을 발견하시고 본격적으로 좀 사람을 이렇게 모아서 가시는 그런 여행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파키스탄하고 인도도 제가 좀 네. 자주? 아니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2022년도에 다녀온 것만 얘기하면 네. 그 코로나 2년 쉬고 처음으로 간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준비도 상당히 많이 하고 조심해서 갔는데 파키스탄하고 북인도에서는 포터들이 아주 말썽이었어요. 아, 포터들이. 네. 그러니까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제노 패스라고 해서 난가 파르바트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 트레킹이었는데 그게 네네. 마제노 패스를 넘어가야 그 다음 걸 다 돌 수 있거든요. 마제노 패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5,600인가 아무튼 그 정도 되거든요. 네, 일단 높다. 네. 계속 네, 높은 높은데 전날 밤에 눈이 왔어요. 눈이 왔는데 저희가 새벽 한 3시, 4시 그쯤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 앞에 이렇게 패스가 보였어요. 그래서 저기만 넘어가면 되는데 포터들이 짐을 안 꾸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계속 안 간대요? 네, 안 가고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꾸리고 이제 갈 준비하고 있는데 네. 포터 대장이 딱 오더니 가이드한테 좀 눈이 와가지고 위험하니까 자기네는 안 간다. 자기네는 이렇게 신발도 별로 안 좋고 저희가 미끄럽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래도 비킬 공간도 없고 짐은 좀 크고 무거우니까 그러면서 자기네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스트라이크를 한 거네요. 네. 그런데 못 가겠다 그러면 그래도 가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 짐 놓고 내려가거든요. 네, 거기는 그런 동네라서. 그러니까 제가 다닌 히말라야에서 가장 포터들이 강성인 곳이 난가파르바 쪽이었어요. 파키스탄. 다른 쪽은 그러지 않은데 난가파르바 쪽은 지역색이 되게 강했고 이렇게 큰 산을 가지고 각 지역이 이쪽하고 이쪽하고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루팔 쪽하고 디아미르 쪽하고 나눠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제가 갈 때 그냥 포터를 저희가 7번인가 8번인가 바꿨어요. 한 달 동안 트레킹 하는데 그게 지역이 바꾸면 관습적으로 이름 관례 당연히 포터를 바꾸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터가 완전 100% 교체가 돼요. 그리고 여기 이 지역과 이 지역의 경계가 있다. 그럼 포터들이 그걸 내려가질 않아요. 그 마을의 촌장이 허락을 해야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나와바리가 정말 확실한.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짐을 우리는 저기 텐트 쳐야 되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해서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파키스탄인 가이드가? 예.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넘어가요. 그러면 우리는 짐하고 우리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포터들을 새로 그 동네에서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포터들이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임금 협상을 하는데 세게 들어오는구나. 세게 들어오는 거예요. 니는 어차피 니네 세배 안 갈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네. 그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가 트레킹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3배, 4배를 불어요 인건비를요. 야 심하네. 네, 심해요. 되게 심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주고 계속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한 이틀 가면 또 다른 지역 나오거든요. 그럼 또 짐 내려놓고 가요. 또 그럼 새로운 포터들이 넘어와요. 그 다른 지역에서 또 협상을 또 해야 되고 또 협상해요. 그래서 그 난가파르바 한 바퀴 도는 트레킹은 진짜 힘들다. 그 포터, 그러니까 가이드가 포터들과 계속 협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되게 힘들고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우리 같이 갔던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그래서 손해봤다고. 나중에 뭐 월급도 못 받았다고 여행사에서 그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난가파르바 다시 안 가고 싶어요. 너무 고생했어요. 포터들 때문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무서웠어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해코지 그리고 예전에 지금 파키스탄 트레킹 같은 경우에 그 난가파르바 베이스 캠프 3,000m대인데 거기 트레킹할 때 무장경찰이 같이 동행하거든요. 그 동행한 이유가 그 디아미르 지역에서 거기 베이스 캠프가 하나 있는데 난가파르바 쪽에는 베이스 캠프가 4군데가 있거든요.
그 중에 디아미르 베이스 캠프 쪽에서 예전에 그 탈레반이라 불리는 그 사람들이 파키스탄에 탈레반 예, 있죠, 그죠? 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야영하고 있는 이렇게 등반하려고 거기서 야영하고 있는 그 외국인들을 다 죽였어요. 예, 그때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무장 경찰이 대동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지역으로 들어간 거니까 사실 좀 무섭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마다 확실히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지역에 따른 지역색이라는 게 되게 강했어요. 정말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난가파르바 쪽은 길이 너무 안 좋고 험했고 포토들도 아주 안 좋고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처음에 시작했는데 거기는 그래도 좀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포터가 자기네 무슨 축제가 있대요. 그래서 내려가야 된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간 지 이제 아니 그러면 그게 방금 생각난 거야? 아니 생각이 안 나고 있다가? 축제 때문에 그럼 안 갔어야지. 그럼 가지 말았어야지. 미리 얘기했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 가면 이제 그 마을에서 포터들을 구해서 이제 출발하거든요. 출발하면 제가 계획 짤 때 보통 5일이나 6일에 한 번씩 휴일을 넣거든요. 보소 적응 겸. 그런데 이틀 올라갔는데 이 포터들이 다 내려갔어요. 축제 간다고? 축제 간다고. 자기네 동네 축제라고. 그런데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은 짐 놓고 가버려요. 그래서 갔다 와. 오는 거예요? 그럼 갔다가 왔어요. 왔는데 며칠 만에? 그 다음날 왔죠. 그 다음날 바로? 아니 하루 쉬었다. 하루 쉬고 그 다음날 왔는데 걔네들이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그날 하루 트레킹을 다 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또 쉬어야 또 그러니까 그날은 2시간만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터들이 올라오고 나서 2시간만 걷고 저희가 또 쉬었어요. 그래서 일정이 그렇게 해서 꼬였는데 또 조금 더 올라가니까 우리 못 가 이러면서 또 꼬이고 다시 내려오고. 근데 그 내려왔어요. 그래서 대단하다. 이틀을 산을 올라가 놓고는 축제 때문에 그 산을 내려갔다 지금 다시 올라온 거잖아요. 아니 근데 거기 분들 그 주력은 진짜 그렇긴 하지.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저도 영상 앨범 산 찍으러 히말라야 갔다가 이제 저는 그 중간에 롯지에서 제 카메라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때만 해도 이 솔라 패널이 약해가지고 중간에 있는 롯지에서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야 그럼 어떡하냐 이거 지금 카메라 배터리 지금 이제 다 방전됐는데 내일부터 못 찍으면 이거 안 되는데 그러니까는 저기 우리 가이드가 그러니까 쟤한테 얼마 좀 주고 저기 우리 출발한 마을 가서 충전 좀 하고 오라 그러라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대요. 할 수 있죠. 그래서 이틀 전에 출발한 마을로 바로 하루 만에 바로 내려가서 밤에서 거기서 자면서 충전하고 다음날 우리 일행으로 다시 합류했어. 그러니까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짐을 안 메고 있으니까 맞아요. 짐 날아다니지. 짐 안 메면 정말 날아다니지. 그러니까요. 막 거기서 저는 막 죽겠네. 한 3,000m 넘어가면 그 동네 사람들 정말 쓰레빠 신고 막 정말 같은 길 등산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기억 때문에 사실 올해도 트레킹을 같은 가이드를 쓰는데 그 가이드가 그러는 거예요. 난가파르바저 어디에 되게 좋은 데가 있대요. 그래서 난가파르바 안 간다. 딱 잘랐어요. 싫다고. 잘하셨네. 진짜. 그러니까 거기 본인 말로는 자기 나와버리니까 괜찮다고는 하는데 이제 좀 쉬었다가 나중에 생각 안 날 때 가려고. 생각 안 날 때. 한 번 저희 너무 많이 되었고 일정을 계속 바꿨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없이 사는 동네인데도 어디는 그래도 참 그 인간적인 신뢰나 아니면 뭐 가급적이면 이렇게 손님들의 어떤 입장에서 이걸 풀어가려고 해주는 그런 동네가 있고 어떻게든 악착같이 하나라도 더 뜯어먹으려고 하는 동네가 있고 그 참 희한한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없이 사는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근데 파키스탄은 그 난가파르바 쪽은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난가파르바 그쪽 트레킹이 워낙 험해서 1년에 트레킹 팀이 그렇게 한 바퀴 완전히 다 도는 팀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만 돌거나 3분의 2만 돌고 내려가는데 저는 그렇게 하다 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한 바퀴를 다 도는 걸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오는 팀들이 많아요. 2-3 팀 1년에 거의 없으니까 거의 뽑아 없어요. 먹을 수 있을 만큼 뽑아야 되는 그리고 거예요. 가보니까 정말 가난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여기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참 보기 딱할 정도로 저렇게 딱하게 생각하는 거 별로 없는데 네팔에서도 그런 느낌 별로 안 가졌는데 파키스탄 그쪽은 정말 오지에다가
특히 여자들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 이제 너무 오지다 보니까 그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은 그래도 이게 산 넘어 다니고 막 그러거든요. 네네네. 마을도 갔다 오고 여자들은 못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만 거의 유배되다시피 갇혀 있는 모습이 되게 저는 되게 짠하고 또 아무래도 문화권이 그 이슬람 문화권이다 보니까 여성에 대한 억압 이런 게 뭐 다른 이제 네팔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훨씬 더 안 좋았어요. 그리고 집도 너무 열악했어요. 와 저게 집일까 거의 가축 우리 정도에 되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풍경이랑 또 그런 열악한 조건들이 이렇게 대비되면서 묘한 아우라 같은 걸 만들어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난가파르바 예쁘긴 정말 예쁘거든요. 그리고 거기가 야생화도 되게 많은데 혹시 가실 분들은 상담을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상담 좋은 여행사를 통해서 좀 철저하게 준비해서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번 갔다 오고 나면은 기억에서 지워질 때까지는 다시 못 간다. 전 마음이 너무 상해가지고. 그래도 또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은 또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기억에서 지워지면. 제가 파키스탄 히말라야 쪽 다녀보니까 난가파르바 쪽보다 카라코람 쪽이 훨씬 멋있어요. 카라코람. 거기가 이제 눈이 보는 게 달라지거든요. K2 쪽으로. 있는 쪽. 그렇죠. 그쪽도 그렇고 카라코람도 좀 지역이 넓어서 꼭 그 안에까지 안 들어가고 그 주변에 있는 트레킹 코스 잡아도 괜찮을 때 되게 많거든요. 이게 제가 앞으로 파키스탄 히말라야 가면 이제 그 카라코람에서 이제 아직 한국인들이 가지 않은 그런 코스 위주로 지금 찾아다니고 있고. 제가 지금까지 히말라야에서 7,000km를 걸었는데 코스가 겹치는 곳이 없었어요. 7,000km 좀 대단한 건데. 다 다른 코스로 다녔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번 방송 보면은 그때 이제 다녔던 부분 이렇게 표시를 해놨던 게 사진으로 저희가 나간 게 있으니까 한번 그것도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대단하세요. 정말 대단.